자, 이제 199페이지에 있는 탄성하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는 이제 하중, 집중하중이 A 대 B로 내분되어지는 어떤 임의 절정 위치에 작용할 경우에 대한 처짐, 처짐각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고려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A와 B가 같은, 즉, 집중하중이 중앙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칠판을 볼까요? 자, 이와 같은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중앙점, C점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때 역시 양 끝단인 지점부에서의 처짐각과, 물론 이 지점은 처짐이 없을 테니까요. 여기 중앙 C점에서의 어떤 처짐량 관계를 갖다가 이 탄성하중법을 적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성하중법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단순보에서 하중 관계로부터 한번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전단력 관계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모멘트 관계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적분을 수행하면 처짐각에 대한 관계가 되고, 다시 적분을 하면 처짐에 대한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선 하중, 전단력, 모멘텀은 이제 뭐 잘 아시는 이 아이템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은 어떤 힘들에 대한 관계였지만 처짐과 처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재 변형, 기하학적 어떤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재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휘마중에 대한 어떤 강성인 EI 값으로 나누어준 것을 갖다가 고려해둔다는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처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중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 적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처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중적분법에서 모멘트 관계로부터 바로 두 번 적분을 수행을 해서 적분 두 번 수행하면서 두 개의 적분 상수가 다 경계 조건을 고려해서 그 적분 상수까지 처리하게 되면 전체 부재에 대한 어떤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일반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EI분의 모멘트라는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하중이라고 한번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문제는 하중을 4번 적분해야 처짐이 되는데 이미 하중을 2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 관계를 하중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 하중을 갖다가 한 번 적분을 하면 전단력, 2번 적분하면 모멘트가 되는데 여기서 얻은 전단력과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실하중을 한 번, 2번 적분해서 얻은 전단력과 모멘트가 아니라 모멘트를 갖다가 하중으로 간주해서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중, 실하중을 2번 적분해서 얻어낸 모멘트죠. 그 모멘트를 갖다가 단지 하중이라고 간주한 다음 한 번, 2번 적분해서 얻은 전단력과 모멘트이기 때문에 결국 모멘트를 하중 취급을 해서 얻은 한 번 적분해서 얻은 전단력은 실질 하중을 2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를 다시 한 번 적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얻은 전단력은 실하중을 3번 적분한 경우 어떤 관계와 같죠. 그래서 결국 이 모멘트를 하중 취급을 해서 얻어낸 한 번 적분해서 얻은 전단력은 실질 하중을 3번 적분해서 얻은 처짐각에 대한 관계와 같고 이 모멘트를 하중으로 간주해서 즉 2번 이미 실하중을 적분해서 얻어낸 이 모멘트 값을 2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중을 4번 적분해서 얻은 처짐과 같다라고 하는 관계로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멘트 관계를 갖다가 한 번, 2번 더 추가적으로 적분해서 처짐과 처짐을 얻는 관계를 갖다가 이미 우리는 하중으로부터 한 번 적분하면 전단력, 2번 적분은 모멘트 얻는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수행함으로써 처리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물에서 탄성하중법을 적용한다라고 치면 먼저 이 구조물이 유발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부재에 작용하는 어떤 내력 관계 중에 그 모멘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발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주도했다라고 보고 BMG를 갖다 고려하게 되면 물론 이때 이 모멘트 크기는 4분의 P라는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EI라고 하는 휨 강성으로 나눠주게 되면 4EI분의 P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구조물 모든 결점마다의 이 하중을 갖다 2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 관계죠. 이 모멘트를 갖다 다시 뭐로 두자? 작용 하중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실질 하중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하중이고 그 하중 관계를 2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인데 이 모멘트 하중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하중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하중을 갖다 우리는 무슨 하중이라고 해요? 실하중이 아니라 실하중을 2번 적분해서 모멘트를 하중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하중을 우리는 탄성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거에서 하중을 2번 적분해서 모멘트를 하중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건 실하중이 아니라 무슨 하중이다? 탄성하중. 그래서 결국 탄성하중을 갖다 한 번 적분하게 되면 전단력 모멘트 관계를 갖다 이제 2번 적분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단력은 결국 탄성하중 한 번 적분해서 얻은 전단력 실하중을 3번 적분한 처짐각과 같고 탄성하중 즉 모멘트 하중을 갖다가 2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는 결국 실하중을 4번 적분해서 얻은 처짐량과 같다는 관계로부터 다시 이 탄성하중이 제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부재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A점에서 처진 각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하중 제하 시에 뭐와 같다? 전단력과 같고 실구조물에 어떤 발생하는 처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성하중 작용 시에 모멘트 값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구조물에 발생하는 처짐 각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들어가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탄성하중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절차 중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결국 구조물에 대해서 BMD를 갖다 그린 다음 그 BMD에 대한 관계를 갖다 EI로 나눠주고 그 크기를 갖다 뭐로 고려하겠다? 하중으로 취급을 해서 물론 이때 하중을 뭐라 그래요? 탄성하중. 다시 부재 해석을 갖다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구조물에서 만약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걸 묻는다라고 치면 탄성하중 제하 시 A점의 처짐각은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을 고려하시면 되고 중앙의 실하중에 대한 처짐량은 탄성하중 제하 시에 모멘트 관계를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형식으로부터 여기 G점의 반력을 갖다 고려하게 되면 자 전체 작용 하중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높이가 4EI분의 PL, 랭스가 L이기 때문에 토탈 포스는 8EI분의 PL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이런 삼각형 분포하중이니까 분포하중은 면적 크기만큼을 갖다가 집중하중 하나로 바꿔주고 제하 위치는 주어진 하중 형태를 같은 단면에 도심에 제하시키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8EI분의 PL 제곱만큼의 집중하중이 부재 중앙에 있다고 치면 A점과 B점의 발리의 크기는 탄성하중 제하 시에 16EI분의 PL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때 A점, B점에 대해서 탄성하중 제하 시 A점의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A점의 이 전단력이 바로 뭐가 돼요? 발력이 A점의 전단력이 되고 B점에서는 상향 발력 자체가 뭐가 돼요? 아마 B점에서의 마이너스 전단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B점에서는 하향 방향에 대한 전단력이 수직 하중 어떤 발력이 플러스 전단력이 되죠. 그래서 다시 3장에서 전단 내력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이 무엇인가를 갖다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이 발력 크기가 바로 A점에서 전단력, 이 발력 마이너스 값만큼이 바로 B점의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실구조물에서의 처짐각이 되고 요거의 마이너스 값 자체가 뭐가 돼요? 실구조물에서의 처짐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중앙점 이 C점에서 처짐량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런 탄성하중 제하 시에 뭐예요? 바로 중앙점에서의 내력 모멘트를 갖다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내력 모멘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갖다가 이쪽만을 취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럼 이 자유물체도는 이런 형태가 되어질 것이고 하중은 삼각형 분포하중 A점의 발력은 16EI분의 PL제곱 단면 내력을 고려하기 위한 위치는 2분의 L. 근데 이때 선형분포하중의 제일 큰 값은 4EI분의 PL 이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부재에 있어가지고 이 절점에서의 모멘트를 고려한다고 치면 모멘트는 플러스 방향 어떻게 되죠? 자유물체도의 우측 단부에서의 모멘트 값은 이것이 플러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단력 관계는 이 방향이 될 텐데 아마 이 전단력 관계는 이미 여기 지점의 발력 크기가 바로 전체 삼각형 하중의 반 면적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단력은 탄성하중 제하시 자유물체도로부터 0인 걸 알고 있죠. 결국 구조물의 하중이 대칭 형태로 중앙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C점, 하중 제하점은 처짐만 유발되지 처짐각은 없다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 관계는 C점의 처짐각이 0이라는 얘기겠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C점의 탄성하중 제하시 내력 모멘트를 고려하게 되면 실하중에 작용했을 때에 뭐예요? C점에서 처짐량을 구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C점의 처짐량은 탄성하중 제하시에 모멘트 값을 고려하면 되는데 그 모멘트 값은 여기 절단 단면을 갖다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면 16EI분의 PL제곱 모멘트 거리는 2분의 L 마이너스 하중은 이 C절점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4를 썼고 면적은 2분의 1 4EI분의 PL 모멘트 거리는 2분의 L 이게 하중의 크기가 될 것이고 모멘트 거리는 주어져 있는 2분의 L 삼각형 거리에 대해서 밑변으로부터 모멘트 거리니까 3분의 1만큼을 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2EI분의 PL 3승 마이너스 이 관계를 정리를 하면 16에 6이니까 96이 되겠죠. 96EI분의 PL 3승 그래서 96분의 3, 96분의 1이니까 96분의 2 약분하면 4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처럼 탄성하중 제하시의 시점의 내력 모멘트를 고려해 보았더니 그 크기가 48 이하의 분의 PL 3승이 되었죠. 그 크기 자체가 뭐가 돼요? 바로 시점에서의 처짐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탄성하중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탄성하중법을 갖다가 처음 고려해서 처짐과 갖다 적용하기 위한 부재는 단순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순보에 있어가지고는 하중이 제하되었을 때 그 하중에 대한 어떤 모멘트를 취해서 그 이미 하중을 갖다 두 번 적분해서 얻었다는 개념인 모멘트도를 갖다가 뭐로 취급을 하죠? 하중으로 취급을 해서 그 모멘트 하중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적분을 수행해서 얻은 전단력과 두 번 적분해서 얻은 모멘트는 실하중을 갖다 결국 세 번 적분하고 네 번 적분을 한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탄성하중법입니다. 잘 기억을 합시다. 단순보에 하중이 작용했다라고 했으면 어떤 경우에 단순보에 대해서만 모멘트로부터 그 모멘트를 갖다가 하중이라고 간주하고 다시 한 번 더 부재 해석을 한다. 그래서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과 모멘트는 실하중 제하 시에 처짐각과 처짐과 그 크기가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탄성하중법에부터 공역보법을 갖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탄성하중법과 공역보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탄성하중법은 최초의 어떤 처짐 가격 관계를 갖다가 이와 같은 개념으로 단순보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졌는데 만약에 지점의 조건이 바뀐다라고 치면 결국 양 지점이 단순 지점이 아닌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치면 뭐 네민보라든지 또는 뭐 캔틸레바라든지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치면은 이와 같은 어떤 경계 조건들에 대한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갖다가 즉 단순보에 대해서 개발되어진 어떤 처짐과를 고려하는 방법을 단순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계 조건을 갖는 보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서 처짐과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공역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자세히 어떤 그런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부터 고려한 이런 어떤 캔틸레바에 대해 가지고 그 관계를 갖다가 탄성하중법이라고 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점 A는 고정단위고 B점은 자유단위 이런 캔틸레바 부재를 갖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은 L이고 이때 내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뭐 보다시피 만약 부재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생길 테니까 A점은 처짐각도 없고 처짐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A점에서는 처짐각이 0이고 처짐 또한 0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B점에서는 자유단위이기 때문에 처짐각도 존재하며 처짐 또한 존재해야 됩니다. 즉 0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던 상황을 알고부터 여기 B점에서의 이제 처짐각과 처짐을 갖다가 한번 고려해보자. 자, 그럼 탄성하중법이 뭐라 그랬죠? BMD를 갖다 고려한 다음 그 BMD로부터 다시 하중이라고 가정해서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면 실하중에 대한 처짐각과 처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BMD를 한번 고려해볼까요?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EI분의 PL. 이때 모멘트를 하중으로 취급을 할 경우에 우리는 여태까지 플러스 모멘트를 축 상단에 마이너스 모멘트를 축 하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축 상단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력도의 축 자체를 갖다가 부재의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내력도의 축 자체를 갖다가 부재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플러스 모멘트는 축 상단에 존재하니까 항상 하중은 그 내력도 축, 부재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탄성하중이라고 생각했을 때 축을 향해서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치면 플러스 모멘트는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하향 하중이 되고 마이너스 모멘트는 축 하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축을 향해서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치면 상향 하중이라고 가정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보에서는 플러스 모멘트였기 때문에 축 상단에 존재하는 하중이니까 하향 하중으로서 지금 캔틸레바 형태에서는 여기 모멘트는 마이너스 PL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하향 밑에 있는 하중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존재하는 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그래서 내력도의 축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탄성하중이 작용할 때의 부재축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하중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은 마이너스 모멘트이기 때문에 상향 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단순보에서는 볼까요? 여기 보시면 A점이나 B점이나 전부 다 단부가 뭐죠? 단순 지점이죠. 그러면은 여기 A점에서는 처짐각이 0이 아니고 처짐량은 0입니다. 자, 그런데 탄성하중을 제하시키게 되면 탄성하중 제할 시에 그 실하중에 대해 처짐각, 처짐을 고려하고 하는 대상되는 절점에 대해서 탄성하중 제할 시는 뭐를 갖다 따진다고 그랬죠? 전단력과 모멘트.
그럼 결국 실구조물에서 A점의 처짐각은 0이 아니고 처짐이 0이란 얘기는 탄성하중 제하시켰을 때 A점에서는 전단력이 0이 아닌 어떤 값이 존재해야 되고 모멘트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하중에 대해서 실구조물에서는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가 모멘트 하중에 대해서, 즉 탄성하중에 대해서는 동일 결점에 대해서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탄성하중법이었죠. 결국 처짐각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전단력이 0이 아니고 처짐량이 0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탄성하중 제하 시에는 경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단력이 있고 모멘트가 없기 위해서는 단부가 단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B점 또한 A점과 똑같죠. 처짐각이 역시 있고 처짐은 0입니다. 이런 관계로부터 역시 B점에 대해서 탄성하중 제하 시에는 어때요? B점에서는 역시 전단력이 0이 아니고 모멘트가 역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점 또한 어때요? 전단력이 있고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의 경계 조건은 단순 지점이 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보에서는 탄성하중을 갖다가 어떤 모멘트 하중을 탄성하중이라고 두고 다시 전단력 모멘트 관계를 구하면 실하중에 대한 어떤 처짐각과 처짐이 되는데 이때 실구조물에서는 그 지점에 대한 경계 조건을 처짐각과 처짐이 있는가 없는가 관계로부터 고려했던 사항을 탄성하중 제하 시에는 그 지점에 대한 경계 조건을 뭐로써 전단력과 모멘트가 있는지 없는 관계로 바꾸다 보면 어떤 기하학적 경계 조건 관계를 갖다가 탄성하중 제하 시에는 힘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 바꾸다 보면 그 경계 조건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부에서는 처짐각이 있고 처짐이 없다는 관계가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이 있고 모멘트가 없다는 관계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지점의 형태는 단순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부에서는 실하중에 대한 경계 조건이 탄성하중 제하 시에 어떤 지점의 형태를 갖다 고려했을 때 지점의 변화가 없는 역시 똑같은 단순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모멘트 하중만을 갖다가 하중으로 다시 바꾸어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면 실하중에 대한 처짐각과 처짐이 된다는 개념. 그래서 모멘트를 하중으로 취급을 했다라 해서 그 하중은 무슨 하중? 탄성하중. 해서 이 방법을 탄성하중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캔틸레버라고 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캔틸레버는 지점이 고정단, 한쪽은 자유단. 그래서 실구조물에서 어떤 경계 조건을 보자고?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를. 그래서 A점은 고정단이기 때문에 처짐각, 처짐이 다 0이고 B점은 자유단이기 때문에 처짐각, 처짐이 다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모멘트 하중, 즉 탄성하중 제하 시의 지점의 형태는 뭐로 이제 고려해야 돼요? 실구조물의 처짐각과 처짐은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탄성하중 제하 시에 여기 A점과 B점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결국 실구조물의 처짐각이 0이란 얘기는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이 0이어야 돼야 된다는 얘기고 실구조물에서 처짐이 0이란 얘기는 바로 탄성하중 제하 시에 모멘트가 0이라는 관계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B점 또한 어때요? B점에서는 처짐각, 처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탄성하중 제하 시에 결국 뭐예요? 전단력이 존재해야 되고 모멘트 값 또한 존재해야 되는 얘기와 같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처짐각이 0이라는 얘기는 전단력이 0, 처짐각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처짐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멘트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구조물에서는 처짐각과 처짐의 관계가 탄성하중 제하 시에는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로 그 관계를 갖다 바꿔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하중이 작용하는 직선 부재에 대해 가지고 A점은 전단력과 모멘트가 0, 내력이 전단력 모멘트가 다 0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단부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B점은 실구조물의 B점은 자유단이었는데 어떤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로부터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 모멘트 관계로 바꿔줬더니 전단력도 있고 모멘트도 있어야 된다. 결국 단부 조건이 뭐가 돼야 되죠? 고정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부에서는 실구조물의 경계 조건과 탄성하중 제하 시의 경계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처럼 단순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양단이 단순 지점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실구조물의 처짐각과 처짐은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 모멘트 관계로 바꾸다 보니까 이처럼 경계 조건이 뒤바뀌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실제 구조물을 갖다 실제 포라고 가정했다라고 치면 탄성하중 제하 시에 단부 조건이 바뀐 형태의 이 포를 갖다가 물론 이런 형태의 캔틸레버가 돼야 될 텐데 이 캔틸레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액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는 좌측이 고정단, 우측이 자유단이었는데 탄성하중이 제하되는 공액보는 좌측이 자유단, 우측이 고정단인 형태가 돼야 된다. 역시 탄성하중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B점의 처짐각과 처짐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B점에서의 뭘 구하면 되죠?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체 구조물 캔틸레버를 갖다가 어떤 요소로 보았다라고 치면 내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어디예요? B점이죠. 그럼 B점에서 내력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플러스 값이 전단력은 하향, 모멘트는 시계 방향의 값이 플러스 값이니까 결국 내력에 대한 어떤 관계로서 반력 관계까지 방향을 맞추면 하향의 전단력이 플러스 B점에서는 반시계 방향 모멘트가 플러스 값. 그래서 이렇게 모멘트 양의 방향을 정의하고 연산을 수행하면 요거 자체가 지금 내력으로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면 그거 자체로 플러스 전단력, 플러스 모멘트가 나오면 처진 각도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거 자체로 처진 각과 처짐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진 플러스 방향은 하향, 처진 각 플러스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평행식을 갖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하시면 먼저 전단력을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라고 두시면 결국 작용하중은 상향이니까 탄성하중은 면적만큼 취하면 2분의 1 EI분의 PL L 마이너스 SB 이퀄 제로.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B점에서의 탄성하중에 대한 전단 내력값은 2EI분의 PL 제곱이 되는데 이 관계 자체가 뭐가 돼요? 바로 B점에서의 처짐 각이 됩니다. 다음 모멘트 관계로부터 어디? 여기 B점 단부를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고 모멘트에 대한 평행식을 적용하시면 면적은 2분의 1 EI분의 PL 랭스가 L 모멘트 거리는 모멘트 중심점이 여기 삼각형 하중에 대한 꼭지점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니까 3분의 2L 마이너스 MB 이퀄 제로. 이 관계로부터 탄성하중 제하시의 모멘트 내력값은 이 관계를 갖다 정리하면 3EI분의 PL 3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물론 탄성하중 제하시의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실구조물에서 실하중 제하시의 뭐가 돼야 되죠? 처짐량이 돼야 됩니다. 이처럼 단순부에 적용했던 이 탄성하중법을 갖다가 경계 조건이 틀린 형태의 구조물까지 확장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역부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탄성하중법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치면 공역부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자, 이처럼 하중이 어떤 구조물의 경계 조건이 매번 틀릴 때마다 실구조물에서는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탄성하중 제하시에는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로 매번 그렇게 관계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따져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 한번 볼까요? 이제 내민보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처럼 지점과 지점 사이 중앙에 하중 P가 작용하고 이 내민 부분 역시 길이가 역시 2분의 1만큼 존재한 이러한 부재에 있다고 칩시다. 이때 지점을 각각 A점, 여기를 B점, 여기 하중 제하점을 C점, 여기 자유단부를 갖다가 D점이라고 둡시다. 미리 한번 처진 모양을 갖다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아마 처진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처짐이 어떤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있을 겁니다. 단지 들려 있겠죠. 이 구간만이 어떤 모멘트 내력이 존재하는 구간으로서 휘어져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여기 D점 부분을 보시게 되면 D점은 보다시피 처짐량이 이와 같이 상향으로 처짐각 역시 이 축에 평행하던 알갱이가 이 축에 평행하게 결국 사이 교각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짐량과 D점에서의 처짐각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면 아마 값은 전부 다 반시계 방향 회전각이니까 마이너스 처짐각이 처짐의식 상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짐량이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호와 함께 이 관계를 공역법을 적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먼저 BMD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아마 이런 형태의 모멘트도가 예상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 모멘트 크기는 얼마가 되죠? 4EI분의 PL. 항상 우리가 고려한 여기 처짐에서의 어떤 모멘트도는 EI값, 휭 강성으로 나누는 모멘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경계 조건 형태를 갖다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실구조물에서 뭘 갖다 맞추어라? 처짐각과 처짐을 탄성하중 제하된 이 공역부에서는 뭘 갖다 맞추어라?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자, 그러면 먼저 A점에서는 C점이 단순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처짐각이 있고 처짐은 없습니다. 물론 B점은 역시 단순점이니까 처짐각은 있고 처짐량은 역시 0입니다. 물론 여기 D점은 자유단이기 때문에 처짐각과 처짐량이
다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질 거죠. 자, 그럼 여기 A점, B점, 그 다음 D점, 자유단까지 세 개의 시점에 대한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탄성가중 제하시에 뭐로 바꾸라고?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관계로 바꿔주시게 되면 결국 여기 A점에 처짐각이 있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있다는 얘기고 처짐이 0이라는 얘기는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물론 B점 또한 처짐각은 있고 처짐은 없다는 얘기는 전단력은 존재하지만 모멘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G점 자유단은 처짐과 처짐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D점에서는 전단력과 모멘트가 다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전단력은 있고 모멘트는 없다. 뭐가 돼야 되죠? 단순지점. 그 다음 여기 부재 사이에 부재 내부에 있는 외부 힌지나 롤라 처짐각은 있고 처짐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전단력은 있고 모멘트가 없다. 여기 단순지점이 단순지점 아니죠. 부재 사이에 있는 여기 외부 힌지나 롤라는 그 위치에 뭐예요? 부재가 연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부재 사이에 있는 이 위치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히 모멘트가 없게 내부 힌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여기 부재 끝단은 자유단은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전단력과 모멘트 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고정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재 끝단의 단순지점이 부재 내부에 있는 외부 힌지나 롤라는 내부 힌지로 자유단, 고정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외에 어떤 실구조물에 대한 경계 조건을 공역보로 바꿀 때 경계적으로 바뀌는 경우에서는 이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꾸로 여기 고정단은 자유단으로 내부 힌지는 외부 힌지나 롤라로 그 부재 중앙에 내부에 그 다음에 외부 끝단에 있는 힌지나 롤라는 여기 힌지 롤라로서 방향을 어떤 시점 조건을 바꿔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이런 갤버를 갖다가 푸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갤버 갖다가 푼다라고 치면 결국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돼야 되며 갤버를 풀기 위해서는 복습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 여기 내부 힌지를 잘라가지고 좌측을 보면 롤라니까 3개의 미지력이 우측은 5개의 미지력이 있기 때문에 좌측을 단순으로 먼저 풀면 여기 전단 내력은 우측 구조물 집중 화중에 작용하는 캔틸레버 형태로 풀 수 있는 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단순부 형태를 갖다 먼저 처리하게 되면 이 관계는 이미 아까 탄성가중법에서 고려되어진 형태의 단순부와 똑같으니까 아마 여기에 반력은 16EI분의 PL제곱 여기 전단 내력은 이렇게 색깔을 좀 틀리게 할까요? 역시 똑같이 16EI분의 PL제곱 요 전단 내력은 우측 자유물체도로 넘어온다라고 치면 하향으로 존재할 것이고 크기는 똑같겠죠? 이때 우측 단면에 여기 지점부에 발생하는 내력은 우측이기 때문에 이 자유물체도상에서 전단력은 하향, 모멘트는 발시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평행식을 적용해서 해결하게 되면 D점, 전단 내력은 마이너스 16EI분의 PL, 물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멘트는 역시 요 길이가 2분의 L이니까 32분의 마이너스 32분의 PL 삼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부에 걸리는 내력 모멘트 자체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요거 자체가 바로 실구조물의 C점, D점에서의 처짐량이 돼야 되고 요거 전단 내력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D점에서의 처짐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구조물에 대한 경계 조건을 갖다가 공역보로 바꿀 때 그러니까 실구조물의 처짐각, 처짐에 대한 관계를 탄성가중 제하시에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로 바꾸는데 이때 경계 조건이 바뀌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거기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실제보와 공역보의 경계 조건에 어떤 변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실구조물에 대해서는 처짐각, 처짐에 대한 관계를 그 공역보에 대해서는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로 바꾸어 표현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경우를 다 고려해 두었기 때문에 그걸 쭉 보시면 되는데 결국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부재 끝단위 단수 시점은 그대로 단수 시점으로 부재 내부에 있는 외부 힌지나 롤라는 내부 힌지로서 자유단은 고정단으로서 서로 바꾸어 생각하시면 결국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탄성하중법과 공역보법에 대한 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